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 도내 MBC 등 5개 언론사가 4.15 총선을 앞두고 8개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도내 각 선거구마다 박빙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여당 후보들이 두 곳에서 다소 앞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 47.5%,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 42.5%로 오차 범위에서 허 후보의 지지도가 조금 높았습니다. 정의당 엄재철 후보 2.4%,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정만호 후보 43.9%, 미래통합당 한기호 후보 38.3%. 두 후보의 차이는 5.6%포인트로 역시 오차 범위에 있습니다. 원주 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 44.4%, 미래통합당 박정하 후보 31.6%,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2.8%포인트입니다. 우리공화당 이강범 후보 0.6%, 국가혁명 배당금당 정상균 후보 0.4%, 무소속 권성중 후보 9.2%, 원주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후보 53.3%, 미래통합당 이강우 후보 31.4%로 두 후보의 차이는 21.9%포인트입니다. 민생당 안재훈 후보 0.4%, 우리공화당 현진섭 후보 0.8%, 민중당 이승재 후보 0.6%. 강릉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30.8%, 미래통합당 홍윤식 후보 14.9%, 민중당 장지창 후보 0.9%, 국가혁명 배당금당 전혁 후보 0.2%, 무소속 최명희 후보 12.1%, 권성동 후보 32.4%로 나왔습니다.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동완 후보 36.2%, 미래통합당 이철규 후보 40.3%로 두 후보 간의 격차는 4.1%포인트. 국가혁명 배당금당 이도우 후보 1.6%, 무소속 동다은 후보 1.3%,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동기 후보 38.1%, 미래통합당 이양수 후보 42.2%로 이동기, 이양수 후보는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입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원경환 후보 35.8%, 미래통합당 유상범 후보 33.1%, 국가혁명 배당금당 김은희 후보 2%, 무소속 조일현 후보 11.1%, 원경환, 유상범 후보의 차이는 불과 2.7%포인트로 박빙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번에는 강원 최대 관심 지역 중 하나인 원주 갑선거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광재 후보가 우세를 이어갔지만 박정하 후보의 추격이 무섭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갑선거구 여론조사는 이강구도를 나타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를 묻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44.4%, 미래통합당 박정하 후보가 31.6%를 차지했고 무소속 권성중 후보가 9.2%로 뒤를 이었으며 모르겠다는 응답도 13.9%입니다. 두 후보의 격차는 12.8%포인트로 오차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이 후보가 46.7%, 박 후보가 36.6%의 지지율로 두 후보의 격차는 더 줄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여론조사에서 20%포인트였던 간격이 좁혀진 것입니다. 이 후보는 2%포인트가량 떨어졌지만 박 후보는 6.8%포인트 상승하면서 격차가 줄었습니다.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13%가 넘는 부동층 표심의 향방이 판세를 결정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연령별로는 10대에서 50대까지는 모두 이 후보가 앞섰고 60세 이상에서만 박 후보가 높았습니다. 또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과 시내권 모두 이광재 후보가 우세했지만 기업도시를 포함한 일권역은
지난 여론조사보다 격차가 절반 이상 줄어 박정화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각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2.8%, 통합당 32.3%를 기록해 후보 지지도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반해 비례대표 지지정당은 미래한국당이 28.3%, 더불어시민당이 20.8%를 기록했고 무응답도 24.8%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다음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선거구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허영, 통합당 김진태 후보가 1차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 47.5%,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 42.5%, 정의당 엄재철 후보 2.4%였습니다. 5%포인트 차로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허영 48%, 김진태 45.4%로 두 후보 간 격차가 더 좁혀졌습니다. 허영 후보는 40대에서 71.9% 지지를 받았고 김진태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69.8% 지지를 받아 연령별로 지지도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직업별로는 허영 후보는 화이트 칼라에서 66.1% 지지를, 김진태 후보는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 종사자에게서 73.8%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허영 후보 82.2%, 김진태 후보 90.8%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미래통합당 35.9%, 정의당 5.5%, 국민의당 3%였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는 미래한국당 30.2%, 더불어시민당 22.7%, 정의당 8%, 열린민주당 6.2%, 국민의당 5.4%로 나왔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서는 하위 70% 지급 45.2%, 모든 국민의 지급 38%, 지급 불가 13.3%였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의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만호 후보와 미래통합당 한기호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보 지지도를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만호 후보 43.9%, 미래통합당 한기호 후보 38.3%로 격차는 5.6%포인트입니다.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민주당 정만호 후보는 50대에서 57.6% 지지를, 통합당 한기호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49.3%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정만호 후보가 춘천 을 지역에서 46.6%의 지지를 받아 한기호 후보 36.5%를 앞섰습니다. 화천에서는 정만호 후보 43.1%, 한기호 후보 35.6%였고 양구에서는 정만호 후보 46.3%, 한기호 후보 41.7%였습니다. 철원에서는 정만호 후보가 39.8%, 한기호 후보가 40.2%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민주당 정만호 후보 81.8%, 통합당 한기호 후보 75.3%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9%, 미래통합당 29.5%, 정의당 5%, 국민의당 3%로 나타났습니다. 비례정당은 미래한국당 23.2%, 더불어시민당 21.7%, 정의당 9%, 열린민주당 7.2%, 국민의당 3.1%로 조사됐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에 대해서는 하위 70% 지급이 50.5%, 모든 국민 지급이 27.4%, 지급 불가 14.9%였습니다. 이번 선거에 처음 등장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과 을 선거구 모두 여야 양당 후보 간 오차 범위 내 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춘천 MBC 등 도내 언론사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도내 8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로 설문조사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재 위험이 높은 상설 전통시장에는 상인회가 채용한 안전관리요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 묵호 중앙시장에서는 상인회가 이들에 대한 급여의 일부와 퇴직금을 돌려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상설 전통시장인 동쪽바다 중앙시장. 170여 개 점포가 입주해 있는데 화재 예방을 위해 4명의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밤낮으로 나누어 2교대로 근무하는데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난해 8개월 동안 매월 급여에서 1인당 20만 원씩을 상인회에 반납했고 1년에 한 번씩 정산받는 퇴직금까지 돌려줬습니다. 계속 일하는 조건으로 사실상 임금을 깎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밤 시간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요원 2명은 지난달 말 해고까지 당했습니다. 20만 원씩 안 내면은 일을 안 시킨대요. 그래서 20만 내고 그래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만 원씩 낸다 그랬고 자기가 임기 동안 우리로 그 대신에 20만 원씩 내면 임기 동안 같이 가기로 그 약속을 했어요. 안전관리요원의 급여는 정부와 지자체가 60%를 부담하고 나머지 40%는 상인회가 부담합니다. 상인회 측은 급여 일부와 퇴직금을 돌려받은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요원의 급여를 지급하기에는 상인회 재정 능력이 부족해 협약서를 쓰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은 정부와 시 보조가 없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단체 협약서를 다 받았어요. 강제가 아니라는 협약서를. 너무 어려워서 직원 하나를 그만둬야 되는 거 4명에서 상의를 해서 들어온 거예요. 상인회 측은 안전관리요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했던 것이지만 최근 문제가 불거진 만큼 돈을 다시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선거구 허영 김진태 후보가 도청 이전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는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도청 신축 이전 논의를 선거 이후로 보류했다고 밝힌 뒤에 이 문제가 정치화되고 있다며 춘천 신축 입장을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는 강원도가 지난해 8월 관련 논의를 시작했을 때 강원도청사는 신축의 문제일 뿐 이전의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한 바 있고 도청은 춘천을 떠나지 않는다며 선동 정치를 그만두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춘천시가 유치에 뛰어든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을 전남에 유치하겠다고 약속해 강원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어제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합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방사광 가속기를 광주 전남에 구축해 호남을 미래첨단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민주당 강원도당으로부터 이해찬 대표의 약속은 당론이 아니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도록 중앙당에 요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과학기술부도 선거철 행보라고 선을 그은 만큼 계획대로 공모사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입국자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자 강원도가 공항 수송 지원을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맞춰 당초 오늘까지 계획했던 해외 입국자 공항 수송 지원을 10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운영 개선 의견을 반영해 내일부터는 하루 5번 인천공항에서 횡성을 거쳐 강릉 보건소까지 운행하고 횡성과 강릉에 도착한 뒤에는 각 시군에서 수송 차량을 마련해 거주지에서 검사를 받게 할 계획입니다. 원주에서도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입원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0일 퇴원한 원주 5번째 확진자 50대 여성으로 능동 감시가 끝나기 전 실시한 검사에서 바이러스 수치가 애매하게 나와 지난 5일 원주 의료원에 재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차 실시한 진단 검사 결과에 따라 퇴원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이 여성이 퇴원한 뒤에도 사실상 자가격리에 가깝게 지내 접촉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군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지역 내 모든 캠핑장을 오는 19일까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정선군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아 이달 들어 현장 방문객에 한해 개방했던 화암 약수 캠핑장과 동강 전망 자연휴양림 등 정선 지역의 모든 캠핑장을 오는 19일까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장 여부를 검토했던 정선 아리랑 시장 등 전통 5일장도 19일까지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와 도내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민병희 교육감을 찾아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민 교육감은 지난달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 사실이며 고교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비판하자 김진태 후보는 공약이 허위라고 한 논평 자체가 허위 사실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철원과 인제에 주둔하는 군장병 4천여 명이 대규모 야외 훈련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2달가량 중단됐던 야외 전투훈련이 오는 20일부터 2주 동안 인제 과학화 전투훈련장에서 진행됩니다. 훈련에는 철원 주둔병력 2,600여 명과 인제 과학화 전투훈련단 소속 2천여 명 등 4,6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